안녕하세요, 김호입니다. 30대 미혼 1인 가구가 등기를 처음 쳐본 경험담이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매매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집이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갈아타면서 평수를 늘려가는 거지 무주택자가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 살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. 제가 죽을 때까지 월세나 전세로만 살 거면 모르겠는데 언젠가 돈을 모아 집을 살 수도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공부는 해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매매 프로세스에 대해 러프하게라도 알아보자 하고 서치를 시작했습니다. 또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와 달라진 물가를 보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집값은 오른다는 걸 실감하기도 했습니다. 청약도 있지만 제가 미혼 1인 가구라 당첨 확률이 낮고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값도 올라서 분양가도 많이 올라서요. 물론 기성세대들은 나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샀지만 남이야 어쨌든 내 인생 중 최대한 빨리 시장 참여자가 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. 제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아파트 값을 다 모은 다음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. 그래서 우선 가장 처음 체크했던 게 지난번 영상을 올렸던 종잣돈 2억을 기준으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.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, 요즘은 또 안심 전환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. 대출 대상과 한도, 주택가격, 투기과열 지구인지 조정지역인지 기준이 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각자의 구매 시점에서 최신 정보로 알아보셔야 합니다. LT는 주택가격 기준 대출 가능 %, DTI는 상환 능력을 따져서 정하는 대출 한도, DSR은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 원리금 비율을 말합니다.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DTI 계산기를 돌려본 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저는 대략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시드머니 2억 플러스 대출 3억으로 5억이야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40대 이후로는 채증식 상환이 안 되는데 그때 딱 만 37이어서 대출 상환도 계산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요. 사실 여기까지는 사자하고 결심을 한 건 아니었고 할 수도 있겠다 정도였습니다. 일단 3군데 정도 후보를 정하고 매물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도를 켜고 시세를 확인했는데 서울에는 제 예산에 맞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나마 금액이 맞는 곳에서 어떻게 골랐냐면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입지, 어디 있는지 출퇴근은 어떤지 번화가나 공원, 오르막길 등 주변 환경이 어떤지 역세권인지 살펴보았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아파트 자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매물 자체의 특성, 평수, 층수, 리모델링 등을 보았습니다. 이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집은 사실 제가 가진 돈으로 못 사고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.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딘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일단 가격에 맞는 아파트를 동네별로 추려놓고 제가 서울 지리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갈 일이 있을 때 한번 둘러보았습니다. 제 예산이 적다 보니 그럴듯한 아파트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미리 봐놓는 거지 뭐 하면서 짬날 때마다 산책하듯이 다녔는데 한 군데 동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몇 가지 매물을 확인하고 내부도 좀 둘러보고 싶어서 부동산에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.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층도 다르고 햇빛 받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추천해주는 매물 3개 정도 보았고요.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단지 중에서 지하철역하고 가장 가까운 동이었고 고층인데 마키트인 뷰의 남향이다. 제가 가진 돈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계약을 결심했습니다. 집 매매 순서와 주의사항은 인터넷에 매매 후기로 많이 나와 있으니 몇 개는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먼저 보통 가계약을 하는데 가계약은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찜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계약금은 부동산에 보내는 게 아니고 매도자, 파는 분한테 보내야 하고요. 그리고 그 후에 정식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 이후엔 파기하면 배액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. 매도자가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, 즉 2배를 물어줘야 하고 매수자가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. 이를 인지하고 신중히 계약하셔야 하겠습니다. 그 후 진행은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사날을 대비로 평일로 잡고 부동산에 모두 모여 그날 잔금을 치릅니다.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면 몇 주 뒤 등기가 완료됩니다.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니 당연하겠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고 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 꼭 하시고 부동산에서 단계마다 등기부등본도 발급해주는지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추가로 대출 때문에 힘이 들진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하자면 일단 저는 보금자리론 채증식 30년 2.98% 고정금리입니다. 지금 한 달에 얼마씩 갚냐면 원래 65만원 정도였는데 조기 상환 수수료 이벤트 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1억 갚아서 지금은 45만원 정도입니다. 주거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. 월급이랑 부수입으로 대출 갚고 생활하는데 무리는 아닌 정도? 물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좀 힘들어지겠지만 그때까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갚아야겠죠?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는데 다들 1주택 등기 칠 때 장점으로는 안정감을 최고로 꼽으시는데 저는 그냥 남들 살 때 발맞춰서 시장에 진입한 게 가장 큰 만족감입니다. 객관적으로 멋진 집이라고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시드에서는 최선이라 낡고 자그마해도 만족합니다. 이상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